내 땅은 이제 기름진 땅이 이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닭띠분들이 기름진 땅이 있는 분들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없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왜?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3번의 칼을 내서 수명을 연장하라 라는 게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2025년 운세 여쭤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을사년 69년생 57세 닭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닭띠분들이 기본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누구지 저거 무슨 때였는데 경술생 우리 찍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사주의 금전 부분이 많이 좀 도드라진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닭띠분들 특히나 이제 50대의 이제 후반이고 이제 60대가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살아온 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곳간에는 곡식이 있고 내 땅은 이제 기름진 땅이 이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닭띠분들이 기름진 땅이 있는 분들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없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봐요. 네. 왜?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3번의 칼을 내서 수명을 연장하라 라는 게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칼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술인데 꼭 대수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조금 다쳐가지고 뭐 꼬매고 뭐 맹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3번의 수술이라는 거는 타고날 때 수명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내가 조금 아프다, 고비를 넘어간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목표를 잡았을 때 목전에 놔두고 내가 좀 엎어진다,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선은 수명이나 건강이나 어떤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시면 오히려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수라고 봐야 돼요. 근데 쉬운 7이면은 보통 우리 성주운이라고 말씀을 조금 이제 하는데, 성주운이 뭐냐면 사는 집터에 성주라는 신이 계십니다. 성주는 그 집안을 이제 관장을 하는 신이 되겠죠. 그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수로 3, 7, 9도 있고요. 짝수로 들어오시면 이거는 다 달라요. 근데 보통 이제 7수에 많이 성주를 운들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성주 운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좋은 거 들어올 때는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게 얼마만큼 많은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보석이 얼마 뭐 8대인지 보석이 8이고 뭐 흙이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잡아먹히는 해다. 2025년도는 잡아먹히다는 해다는 내가 굉장히 약자고 앞에 운 자체가 나보다는 훨씬 더 큰 뭔가 문제로 나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사의 위치로 보시면 돼요. 본인은 약한 존재고 운 자체가 그래요. 나는 약한 존재고 운은 나를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을사년에는 내가 수술을 하든 아니면 침을 맞든 보톡스를 맞든 뭘 하든 간에 음력 12월까지는 그러면 양력 1월 되겠죠. 네. 음력 12월 달에 미리 뭐 이런 데 가서 뭐 어깨라든가 소화 잘 되는 약을 뭐 저거 침을 맞는다든가 해서 미리 조금 그거를 나한테 미리, 내가 이제 침을 놓는 게 칼이에요. 내 몸에 뭔가를 댔으니까 그렇게 해서 액땜을 좀 미리 맞고 가셔라.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후에 큰일이 내가 미리 이제 손을 써놓은 거잖아요. 예방을 해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작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래서 운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 운에서 내가 좀 더 힘든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가리냐, 내가 그동안에 조상님 쪽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뭐 판단도 조금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을사년에는 내가 스스로 예방하는 거를 먼저 좀 알자, 그렇게 해서 조금 고비를 넘어가자, 요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여러 선생님들도 좀 신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신에서 얘기를 할 때 무조건 7세라고 해서 성주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글쎄 성주가 7세 들어왔다 하게 되면 성주를 운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성주 운을 받으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성주님을 대우하라는 얘기예요. 아, 올해 성주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올해 좋다면서요 하고 먼저 뇌물을 바치는 게 성주 운맞인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께 조금 도움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조상 구슬 하잖아요.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주 운이 들어있는 분들은 신에서 봤을 때 뭐가 달라도 달라요. 공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그냥 쉬운 일고 뭐 예순 뭐 저기 47, 37 이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상으로 이때 들어오는 사주들이 있다, 이런 거랑 신에서
봤을 때 올해는 자네가 이러이러한 성주에서 내려지는 운이 있구나. 이 성주운과 해운에서 어떤 나쁜 것들이 성주운이 이거를 카바를 조금 시켜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공을 들이시는 분이나 또 다니시던 신당이 있으면 그동안에 이제 조상께 공을 좀 많이 드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쌓이게 되면 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100점 만점에 이게 점점 더하고 하면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이런 분들이 성주를 갖다가 대우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현상들이. 말 그대로 성부를 본다, 소원을 이룬다, 뭐 마음먹은 대로 된다, 뭐 뜻먹은 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께 성주운 받아서 좀 삶의 변화가 크신 분도 계셨나요?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37, 이제 30대, 40대 때, 37인 이분은 36에, 정확히 기억나는데, 36에 오셨는데, 이분이 모 대기업에 어떤 부서를 이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서에서는 몇 명 안 뽑는 게 자리가 티오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 굿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 제가 어디를 갔더니 뭐 성주운이라는 걸 받아야 된다는데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왜 똑같은 문제를 저한테 오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를 들었는데 잘 정리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분이 가고 싶은 데가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연구실이야. 근데 이분은 지금 뭐 총무부에 있어. 근데 이 연구실은 티오가 안 나는 거야. 너무 복지도 좋고 막 이러니까. 그래 여기 티오가 안 나는데 이분이 운이 들었을 때 과연 이 티오를 할아버지가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점사를 봤을 때 할머니가 성주운 받으면 너는 네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냥 1000마디가 나왔어요. 우리는 1000마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양력 12월 달에 성주운을 미리 받은 거예요. 37이 되기 전에 받았는데 여기가 인사이동이 3월인데 1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 갔어요. 그때는 아기 때예요. 근데 너무 내가 와 정말 이게 신의 원력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또 저도 느끼고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아기 시절이 있고 신받은 시절 점점 구력이 올라가는 시절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걸 보고 성주의 그 대우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았어요. 뭐 조상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신당에서 하는 행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남자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사실 여기 신당에 오실 때 남자분들이 혼자서 와가지고 저 굿 좀 해주세요. 이거 하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그때는 저는 처음 뵀어요. 사실은 왜 부부가 온다거나 뭐 해서 자식 문제 뭐 이런 걸로 의논하는 건 맞지만 저는 여기를 꼭 들어가고 싶은데 되나요? 이래가지고 했을 때 된다 했을 때 그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뭐 쌀도 놓고 이렇게 하고 다 하고 가셨어. 그때 저희가 가막산 쪽에 가가지고 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막산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기가 세고 좀 그런데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고 나왔는데 거의 밤이 돼서 저희가 못 나올까봐 걱정을 했었어요. 거기서 산 밑이니까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근데 나오는데도 정말 앞이 깜깜하지도 않고 우리가 밤에 산에 나올 때는 차 라이트를 켜도 잘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근데 너무나 수월하게 나오고 바로 하고 뭐 며칠 있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왜냐면 자기는 3, 4월에 이제 인사이동에서 그걸 대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1월 달에 바로 티오가 나가지고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딱 본인의 맞춰진 소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그분이 너무 자기가 간절하기도 했고 의심을 안 했어요.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묻더니 그렇게 하고 하더니 결국에는 딱 그거 발령 딱 되시고 그분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전 이것만 하면 되니까 다른 거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 그랬어요. 그러고서 그분이 딱 그거 발표되고 자리 옮기고 와가지고 이제 커피 같은 거 사오시고 이래갖고 인사하시고 감사했습니다 이러고서는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일을 하면 뭐 여기도 다녀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분은 확고했어. 자기가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해갖고 오셨어. 나는 이걸 원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내가 필요가 없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거를 제가 도움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딱 원하는 걸 이뤘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더 빌 거는 없겠습니다 라고 본인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